덧셈과 뺄셈인데요. 1학년 때도 배우지만 우리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덧셈과 뺄셈은요. 세자리수 덧셈과 뺄셈을 배워봅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한 내용들 빨리빨리 선생님이 이제 훑어볼게요.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리수 더하기 세자리수의 셈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받아올림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것은 암산으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자, 세자리수는 이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수가 있는 수죠. 그래서 100의 자리수부터 더한다든지 더하고 그 다음 10의 자리수 더하고 그 다음 1의 자리수 더한 다음에 100의 자리수의 값, 10의 자리수의 값, 1의 자리수의 값을 모두 더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25 더하기 124를 계산하면 100의 자리수 300 더하기 100을 더하고 그 다음 10의 자리수 20 더하기 20을 더하고 그 다음 1의 자리수 5 더하기 4를 더해서 400 더하기 40 더하기 9는 449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1의 자리수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325 더하기 124가 있다. 그러면 1의 자리수 5 더하기 4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 20 더하기 20, 10의 자리수 계산하고 그 다음 300 더하기 100, 100의 자리수 계산해서 1의 자리수 더하기 10의 자리수 더하기 100의 자리수를 더해서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과 방법 2는요. 순서의 차이예요. 받아올림이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수부터 계산해도 되고 1의 자리수부터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친구들이 하는 계산 방법이죠. 세로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로식으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말 그대로 세로로 쓰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가는 건 뭐죠? 가로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거 뭡니까? 세로입니다. 그러니까 세로식은요. 이렇게 325 더하기 124 가로로 되어 있는 식을 325 더하기 124 이렇게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쓴 것을 세로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로로 식을 쓴 다음에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뭐부터요? 1의 자리수부터요. 그래서 5 더하기 4는 9가 되고요. 그 다음 10의 자리수 2 더하기 2는 4가 되고요. 그 다음 100의 자리수 3 더하기 1은 4가 됩니다. 그래서 449 이렇게 더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받아 올림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 한 번 있는 세자리수 더하기 세자리수 구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세로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 더하기 9는요. 11이에요. 자, 10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받아 올림을 하죠. 10의 자리수 1은 올림을 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수 1은 남깁니다. 자, 10의 자리수 계산해 볼까요? 받아 올림은 1 더하기 3을 하면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3은 5 그래서 5가 됩니다. 그 다음 100의 자리수는 그대로 4 더하기 3 해서 7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자, 받아 올림이 있는 세자리수 더하기 세자리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 올림을 해서 10보다 더 큰 수는 10의 자리수를 이렇게 받아 올림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받아 올림이 2번, 3번 있는 세자리수 더하기 세자리수의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세로셈으로 한번 써볼게요. 575 더하기 628 1의 자리수부터 더합니다. 5 더하기 8은 13입니다. 그래서 13에서 10의 자리수 1은 받아 올림을 하고요. 1의 자리수 3은 남았죠. 그 다음 10의 자리수 1 더하기 7은 8, 8 더하기 2는 10이네요. 오, 10도 받아 올림을 해야겠어요. 1의 자리수인 0은 남기고 10의 자리수인 1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수 계산해 볼게요. 1 더하기 5 더한
5를 더하면 6 더하기 6은 12네요. 이것도 받아 올림해야 됩니다. 자, 12에서 1의 자릿수 2는 남기고요. 1은 받아 올림합니다. 그래서 1203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덧셈을 배웠으니까 뺄셈 배워볼까요? 받아 내림이 없는 세 자릿수 뺄셈입니다. 697 빼기 246을 계산해 볼게요. 받아내림이 없는 계산. 첫 번째 방법, 100의 자리부터 계산합니다.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빼고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빼고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빼서 그 뺀 값을 합하면 됩니다. 자, 697, 246이니까요. 100의 자릿수 600에서 200 뺍니다. 400이 나오고요. 또 10의 자릿수 90에서 40을 뺍니다. 50이 나오고요. 1의 자릿수 7에서 6을 뺍니다. 7 빼기 6은 1. 그래서 모두 합하면 451이 돼요. 자, 방법 2는요. 반대로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빼고 그 다음 10의 자리는 10의 자리 빼고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빼고 1의 자리에서 수부터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더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한 번은 이런 기본 내용을 알고 간단히 짚고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야 우리 친구들이 좋아 하면서 이렇게 심화 어려운 문제에 이제 적응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한 번씩 빠르게 속사포같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 조금 그래도 너무 빨라요. 저는 처음 배우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 있으면요. 옆에다가 선생님 조금 빨라요 라고 써주면 선생님이 아 그렇구나. 속도를 조금 늦춰야겠구나 라고 해서 좀 천천히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거 내용 다 알고 있는 아이들 친구들은요. 그래 맞아. 그렇지.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는 이렇게 계산하지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실수를 하지는 않는지 잘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선생님 너무 빨라요 라고 말한 친구들 아직 없네요. 어휴 우리 친구들 수학 실력이 뛰어나군요. 자 그럼 볼게요. 받아내림이 없는 세 자릿수의 뺄셈 1의 자리부터 계산해보면 짜잔 697 빼기 246을 계산해보면요 7 빼기 6 1 계산하고요 10의 자릿수 90 빼기 40 50 그 다음에 100의 자릿수 600 빼기 200은 400 해서 1 더하기 50 더하기 400을 합하면 451이 됩니다. 그 다음 뺄셈 세 자릿수의 뺄셈도요 세로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세로식으로 계산하죠. 자 697 빼기 246 1의 자릿수부터 뺍니다. 7 빼기 6은 1 좋았어요. 자 10의 자릿수 뺍니다. 90 빼기 40은 50 좋았어요. 그 다음 100의 자릿수 뺍니다. 600 빼기 200은 400 좋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451이 됩니다. 받아 내림이 없는 세 자릿수의 뺄셈은요 우리 친구들 머리쌤으로 암산으로도 슥슥슥슥슥 잘 풀죠. 이렇게 각각의 자릿수에서 그 수를 빼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받아 내림이 있는 몇 번? 한 번 있는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를 계산해 볼까요? 574 빼기 148을 계산해 볼 겁니다. 가로로 쓰나요? 아니요. 세로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574 빼기 148은요. 자, 어이구 어려워요. 받아내림이 나왔네요. 4에서 8을 빼려고 했더니 4가 8보다 작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빌려와야죠. 10의 자리야 빌려줘. 그래서 받아내림을 합니다. 자
7은 1을 빌려주었으니 6이 남고요. 자, 10의 자리수 1이 1의 자리로 가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수는 14가 되죠. 자, 10에서 8 빼면 2가 되고요. 2와 있던 4를 더하면 6이 됩니다. 그 다음 받아내림을 해줬으니 7은 6이 되었겠죠. 6에서 4를 빼면 2가 됩니다. 그리고 100의 자리수 5에서 1을 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26입니다. 받아내림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받아내림이 2번 있는 세자리수 빼기 세자리수 한번 해볼까요? 625 빼기 368입니다. 자, 5에서 8 못 빼요. 받아내림을 해야겠죠? 2가 빌려주니까 1이 남고요. 10에서 8 빼면 2 더하기 5는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에서 6을 빼야 되는데 1이 6보다 작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100의 자리에서 빌려와야 됩니다. 자, 6에서 1을 빌려주니 5가 되고요. 11이 되겠죠. 하나 받아내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11에서 6을 빼면 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57이 됩니다. 우리 1단원, 3학년 1학기 1단원 덧셈과 뺄셈의 중요한 내용들 함께 알아봤고요. 이제 응용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요, 문제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엄청 크게 확대를 해서 1번 문제를 떠던하고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문제 보면서요, 이렇게 공책에다가 연필로 쓱쓱쓱쓱쓱쓱쓱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 과정과 그 정답이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알려줄 때 맞는지, 또는 어려워야 하는 친구들은 별표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자,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푸는 시간 2분 줄게요. 너무 많아요? 너무 적어요? 좋아요. 3분 줄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세요. 잘 풀었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덧셈식에서요, 이 다이아몬드 모양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을 보면요. 423 더하기 별은 677이에요. 그러면 별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423에 별을 더해서 677이 됐으니까 별의 값은요. 677에서 423을 뺀 값이 됩니다. 자, 우리 세 자리수의 뺄셈 어떻게 계산했나요? 자, 1의 자리수에서 뺍니다. 7에서 3을 빼면 4가 되고요. 10의 자리수 계산합니다. 7에서 1을 빼면 5가 됩니다. 100의 자리수 계산해볼까요? 6에서 4를 빼면 2가 됩니다. 그래서 별의 값은 얼마다? 254. 그렇죠. 254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식 볼까요? 별 더하기 345는 다이아몬드예요. 별이 얼마 나왔어요? 254. 맞아요. 254 나왔네요. 그러면 254 더하기 345는 뭐다? 다이아몬드다. 우리 지금 뭐 구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나왔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내용대로 세 자리수의 합을 구해보면 254 더하기 345는 어떻게 된다? 순서대로 더한다. 4 더하기 5는 9, 5 더하기 4는 9, 2 더하기 3은 5. 빨라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풀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었군요. 정혜민 어린이. 오, 대단합니다. 아우, 기특해라. 자, 그러면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봐요. 나왔어요, 정답. 599. 다이아몬드의 값은 599입니다. 오, 맞은 친구들 스스로를 칭찬해줍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두 번째 문제 보여줄게요. 짜잔.
두 번째 문제는 1번 문제를 풀었다면 잘 풀 수 있어요. 이것은 시간을 2분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이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덧셈식에서 이 모양에 알맞은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모양이 뭐 같아요? 무슨 나무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식을 볼게요. 323 더하기 이 두 개의 동그라미는 725예요. 323에 이 수를 더했더니 725가 됐어요. 그러면 이 수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725에서 323을 뺀 값이 되겠죠. 자, 계산해 봅니다. 725 빼기 323은요. 5 빼기 3은 2, 2 빼기 2는 0, 7 빼기 3은 4, 402가 되네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의 값이 402니까요. 402 더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비슷해요? 자, 나무 그림은 653이 됩니다. 그렇다면 402에 이 수를 더해서 653이 됐으니까 이 수는 값이 나온 653에서 더했던 402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림이 힘드네. 자, 이 값은 653에서 402를 뺀 값이 됩니다. 또 우리 세로세모로 해볼까요? 653 빼기 402는요. 자, 보여요? 3 빼기 2는 1, 5 빼기 0은 5, 6 빼기 4는 2, 그래서 251이 되겠습니다. 답 맞았나요? 우와, 다 맞았으면 좋겠네요. 정혜님이 치고 풀었다고 했는데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혜민이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친구들 1번, 2번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약간 함정이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3번 문제도 우리 친구들 2분 시간 줄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덧셈식에서 이 다이아몬드와 동그라미에 알맞은 수에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다이아몬드 더하기 이 동그라미 모양의 합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432 더하기 151 먼저 더해야겠죠. 432 더하기 151은요.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5는 8, 4 더하기 1은 5, 583이 됩니다. 그러면 583 더하기 다이아몬드 모양은 얼마? 988. 둘이 합해서 988이 됐으니까 다이아몬드의 값은요. 합한 값 988에서 583을 뺀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988에서 583을 빼면 8 빼기 3은 5, 8 빼기 8은 0, 9 빼기 5는 4. 그래서 다이아몬드는요. 405가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값 구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식을 봤더니 다이아몬드가 405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101은 405가 돼요. 자, 그러면 두 개 합해서 405가 됐으니 동그라미의 값은요. 합한 값 405에서 101을 뺀 값이 되겠죠. 자, 405에서 101을 빼보면요. 5에서 1 빼면 4, 0 빼기 0은 0, 4 빼기 1은 3, 30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304입니다. 그러면 우리 값을 구했네요. 자, 다이아몬드는 405,
동그라미 모양은 304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두 값의 합을 구한다. 그래서 405 더하기 304는 어떻게 되나요? 또 세 자리 수합을 더해야겠네요. 405 더하기 304는 5 더하기 4는 9, 0 더하기 0은 0, 4 더하기 3은 7. 그래서 709. 빰빠밤. 709 맞았나요? 709입니다. 우리 친구들 맞았으면 좋겠는데 잘 풀었나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좀 이제 쉬운 문제여서 선생님이 1분 줄게요. 1분. 자, 1분 만에 한번 풀어보세요. 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햄버거 세트를 점심에 먹었는데요. 뭐가 있었나요? 햄버거. 와우, 맛있겠다. 감자튀김. 어우, 맛있겠다. 콜라. 자, 이렇게 세 개가 햄버거 세트예요. 그런데 지연이가요, 남김없이 다 먹었대요. 그러면 각각 음식에 해당하는 이 열량만큼을 다 먹었다. 섭취했겠죠. 그렇다면 햄버거 세트를 남김없이 다 먹었을 때 섭취한 열량. 이 열량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자, 더해볼까요? 523 더하기 231 더하기 125를 하면 되는데요. 523 더하기 231을 더하면 3 더하기 1은 4, 2 더하기 3은 5, 5 더하기 2는 7, 754가 되죠. 754에 이것을 두 개를 더한 값 754에 이제 125를 더하면 됩니다. 125를 더하면 4 더하기 5는 9, 5 더하기 2는 7, 7 더하기 1은 8, 879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879. 그리고 보통 단위가 없으면 단위를 써주면 좋아요. 지금 킬로칼로리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단위 879 킬로칼로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879예요. 맞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는요. 5번. 5번은 조금 어려울 듯 말 듯. 일단 문제가 길어요. 그쵸? 그래서 읽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것은 선생님이 몇 분 줄까요? 1분 30초. 자, 1분 30초 줄게요. 풀어보세요. 짠!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친구들 잘 풀었나요? 우준의 식구들이 여행을 갔는데, 자, 인천에서 출발해서 양평까지 얼만큼을 갔나요? 오우, 121km를 갔대요. 그 다음 또 양평에서 얼만큼 떨어진 167km가 떨어진 영주에 있는 휴게소에 갔다가 또 포항까지 170km를 갔다면 총 이동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121만큼 갔고 그 다음에 167만큼 또 간 다음 170km만큼 갔으니까 값을 모두 더하면 되겠죠. 121 더하기 167 더하기 170입니다. 자, 순서대로 더해볼게요. 121 더하기 167. 자, 선생님은 지금 세로식으로 적고 있는데 암선으로 빨리 계산한 사람. 1 더하기 7은 8, 2 더하기 6은 8, 1 더하기 1은 2, 288. 암산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단해요. 자, 그 다음 288 더하기 170은 얼마인가요? 288 더하기 170은요. 8 더하기 0은 8, 8 더하기 7은 15예요. 5, 1의 자리수에 놓고 자, 받아 올림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4가 돼서요. 458이 됩니다. 정답은 458km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요,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는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잘 구분을 해서 더해야 돼요. 자, 문제를 잘 읽어본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거예요. 이 문제는요, 2분 줄게요. 자,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었나요? 무엇을 구분했었어야 됐을까요? 이 문제는요, 지금 마트에 과자랑 사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자 따로, 사탕 따로 각각을 구분해서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헉, 알고 있었다고요? 오, 대단합니다. 선생님 오늘 박수를 엄청 많이 치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과자가 얼마큼 있었어요? 316봉지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243봉지, 과자 243봉지를 추가로 주문했대요. 그렇다면 마트에 있는 과자의 개수는 316 더하기 243봉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탕은요? 423개가 있었는데 추가로 165개를 주문했대요. 그러면 사탕은 423 더하기 165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자는요, 316 더하기 243이니까요. 6 더하기 3은 9, 1 더하기 4는 5, 3 더하기 2는 5. 그래서 몇 봉지? 559봉지. 자, 사탕은요, 423개 더하기 165개니까요. 3 더하기 5는 8, 2 더하기 6은 8, 4 더하기 1은 5. 그래서 몇 개? 588개. 자, 연산할 때 조금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수를 하나도 틀림없이 잘 맞춘 친구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과자 559봉지. 그 다음 사탕 몇 개? 588개가 되겠습니다. 맞췄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2문제 정도 더 풀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은데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7번 문제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3분 줄게요. 7번 문제 지금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가하고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무슨 나무 모양 같은데 이런 모양 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기로 약속했대요. 자, 약속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어떤 약속? 이런 표시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를 잘 구분해서 이렇게 계산하기로 한다. 앞에 있는 거 더하기 뒤에 있는 거. 그 수에 237을 더한다 라는 약속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봤나요? 이 표시가 나타내는 거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더하기 237이에요. 그럼 그대로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354 이 표시 468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거 354가 가에 해당하고요. 468이 나에 해당하네요. 그러면 354. 이 모양을 선생님이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좀 더 통통해졌네요. 이 표시. 나 대신 468을 넣었어요. 468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앞에 거 354 더하기 뒤에 거 468 더하기 237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354 더하기 468부터 계산할게요. 354 더하기 468은
4 더하기 8은 12예요. 자, 10을 넘었으니 받아올림합니다. 1 올라가고요. 1의 자리수 2가 남깁니다. 자, 나머지 더해볼까요? 1 더하기 5는 6, 6 더하기 6은 12네요. 2 남기고 1 받아올림합니다. 1 더하기 3은 4고요. 4 더하기 4는 8이네요. 822가 됐어요.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822에 237을 더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더해볼까요? 822에 237을 더하면 자, 이것은 필산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머리로. 나는 쓰지 않고 머리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자, 확인해 볼까요? 2 더하기 7은 9, 2 더하기 3은 5, 8 더하기 2는 10, 1059. 머리로 계산한 사람. 대단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1059다. 잘했습니다. 맞췄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1059 했고요.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풀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짠! 마무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네요.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시간 2분 줄게요. 자, 우리 그동안 배워왔던 거 떠올리면서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 이 표시 B는요, 다음과 같이 계산하기로 약속했대요. 자, 약속을 알아보고요. 그 약속 방법대로 257 다이아몬드 486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A, 이거 다이아몬드라고 우리 약속할게요. A 다이아몬드 B는요,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 순서대로 가요. 어떻게? A가 B보다 크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yes, yes는 뭐예요, 친구들? 네, 그렇습니다. 자, A가 B보다 크면 둘의 값을 더해. 그게 정답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표시를 봤을 때 A가 B보다 크니? No, no는 뭐예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A가 B보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 뭐예요? B가 A보다 더 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A에 264를 더하래요. 그래서 A를 더 크게 만든 다음에 다시 비교를 해보고 A가 B보다 크니 비교해서 네 라고 하면 둘의 값을 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257, 우리 이제 이 문제 보는 거야. 257, 자, 이 다이아몬드 표시, 그리고 486을 계산해요. 257이 뭐예요? A. 486이 뭐예요? B예요. 자, 그러면 257, 이 표시, 그리고 486을 봤더니 질문이 들어왔어. A가 B보다 크니? A는 뭐예요? 257이고요. B는 뭐예요? 486이에요. 257이 486보다 커요? 아니요. 작아요. 그럼 아니요로 가요. 아니요 하고 갔더니 그러면 A는 이제 바뀐다. 어떻게요? 원래 있던 257에 264를 더하는 값으로 바뀐다고.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더해볼게요. 257 더하기 264를 더합니다. 7 더하기 4는 11이 돼서 받아올림을 합니다. 1이 남고 1이 올라가고요. 1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하면 12가 되네요. 자, 2가 남고 하나 올라갑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5가 되네요. 그래서 521이 됩니다. 521은 뭐다? 변신한 A다. 자, 그러면 다시 변신한 A 250. 아까는 257이 A였는데 변신 A는요. 521이 됩니다. 521 변신 A 발음을 잘해야겠어요. 521 다이아몬드 486이면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521하고 486 중에 521이 486보다 더 커? 더 커. Yes.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둘 A하고 B를 합해. 그렇구나. 그러면 521하고
486을 더해야겠네. 자, 더해 볼게요. 521 더하기 486을 더하면 1 더하기 6은 7, 2 더하기 8은 10이 돼서 0 남고 1 올라가고요. 1 더하기 5는 6, 6 더하기 4는 10이 돼서 1007이 되네요. 따단! 1007 나왔는데 그게 정답이라고. 아하, 1007이 정답이군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써줄게요. 1007입니다. 자, 풀었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순서도라고 하거든요. 순서도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문제들 선생님과 앞으로도 많이 풀어볼 거니까요. 친구들 매주 토요일 언제 1시 토요일 1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또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문제, 재밌는 문제 신나게 풀어봐요. 3학년 어린이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언제 본다고요? 토요일 1시요. 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